네버벤지 다이어트 글렌 리빙스턴 지역 조경실 옮김인데, 조건에 따라서 허용할 것, 특정한 상황의 시간대에 또는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필요한 음식 또는 음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한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되지만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만큼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음식을 먹겠다고 정할 수도 있고요. 토요일에만 초콜릿을 먹는다는 식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만 프리채를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조건부 허용 항목의 핵심은 특정 음식과 음료, 식습관을 제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나 특정 상황에서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제한의 범위는 오로지 각자의 상상력과 경험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조건부 허용의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만은 피해야 해요. 배가 고플 때는 복잡한 규칙을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가능한 간단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여러 번 검토하십시오. 배나무가 열매가 맺히네요. 가능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여러 번 검토하자. 규칙은 간단할수록 명확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을 한두 문장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A4 한 장 분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조건부 허용에는 음식을 아예 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중요한 거는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될 음식과 음료, 식습관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또한 각각의 조건과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꿀꿀이의 꽥꽥 소리가 슬쩍 기어들 가능성도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유독 음식과 음료, 식습관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건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런 종류는 그냥 절대 금지 항목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고통스러운 투쟁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얘기이므로 이 말은 여러 번 읽어 마음에서 되새기도록 하세요. 절대 금지, 항상 필요, 무제한 허용, 조건부 허용 항목에 대해 다 설명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위 4가지 항목에 따라서 음식과 음료, 식습관을 분류하여 개별 맞춤식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식단 계획의 초안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은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해도 꽤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식습관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나 과식을 유도하는 촉매제기의 음식 한 가지만 집중해서 원푸드 규칙을 정하고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식단 계획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미 들었을 꿀꿀이의 꽥꽥 소리에서 가장 폭력적인 면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군요. 꿀꿀이가 내는 소리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았다면 여러분도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꿀꿀이는 명명백백한 식단 계획이라는 생각 자체를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계획이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녀석은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위대한 티에즈 연구가가 천재적인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수년간 음계를 연습하듯이 우리도 진정 음식을 즐기고 인생의 모든 자유를 누리려면 음식과 관련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유로워야 할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꿀꿀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식단이라는 계획은 너희가 될 것인가. 게다가 식단 계획이라는 정해졌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미 다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무엇을 절대, 항상, 가끔, 조건에 따라서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어떤 지점에서는 건강과는 거리가 먼 지점이라 할지라도 항상 과식을 멈춥니다. 피자를 5조각이 아니라 한 관을 다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 피자가 담긴 상자까지는 먹지 않을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나 가장 아끼는 특별 간식이 있고 그걸 항상 먹습니다. 적당한 다른 음식과 곁들이기도 하며 적정량을 소비하죠. 그리고 맛, 편의성, 건강을 생각해 다들 먹지 않으려는 음식도 있고요. 제발 좀 적고 기록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 이렇게 적으면 유익하겠네요. 경고. 식단을 계획할 때 제한사항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식단 계획을 명확하게 적어놓고 집중하고 깨지 말 것을 강조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를 혼동해서 일종의 제약처럼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지나친 제약은 자칫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런 부작용은 저희 의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제한된 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식단 계획을 짜기 전에 미리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속해서 배고픔을 느낄 만큼 섭취하는 열량을 제한할 때 생깁니다. 사람이 계속 배가 고프면 꿀꿀이의 꽥꽥 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폭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칼로리 섭취량을 심하게 제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충고하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우선은 지키기 쉬운 규칙을 또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너무 힘들게 하면은 포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과거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제한된 시기를 사용했던 사람 또는 영양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식이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칼로리 섭취량을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제한된 시기를 시도했던 사람이라면 식단 규칙을 정해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부변제 의뢰인 비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누구라도 식단 개혁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경우의 사람들은 반드시 심리학자, 정신학자, 의사 그리고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규칙을 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음식 규칙을 남용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자기 몸에 필요한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을 섭취할 자신이 있다면 과연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가 정말 걱정될 뿐이라면 부디 계속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도적으로 특정 식단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이 전문가 또는 영양학 전문가의 시각에서 비법을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뭘 먹으면 좋겠다고 힌트라도 주는 순간에 꿀꿀이는 분명히 이렇게 꽥꽥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절대로 저렇게 못 먹어. 이쯤에서 당장 멈추는 게 좋을걸? 보다시피 꿀꿀인 식단 문제를 거대한 영양학적인 논의로 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논쟁에 열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핵심은 놓치게 될까는 걸 꿀꿀이는 알고 있습니다. 꿀꿀이 전략을 알았으니까 쉽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식단 계획을 위한 초보자용 무료 템플릿은 개인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식이요법이 무엇이든지 일단은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편견을 버리면 됩니다. 이제 믿거나 말거나 여기까지 책을 읽었다면 사실 여러분은 우리 안의 꿀꿀이를 영원히 물리칠 정보를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더 나눈 후에 이 장의 끝부분에서 개인과 목적에 따라서 맞는 식단 계획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꿀꿀이는 내가 아닙니다. 동물의 모양을 한 개념상의 존재이죠. 꿀꿀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서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식습관이 서로 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면 하려던 그 마음도 자꾸 바뀌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꿀꿀이라는 존재를 머릿속에 두고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정의할 때 이 존재를 이성적으로 분리할지 감정적으로 분리할지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맹렬하게 몰려오는 파괴적인衝動과 예전부터 우리는 나약했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거스르는 행동을 그만둘 수 있고 지속적인 방해 공작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꿈과 목표를 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꿀꿀이를 우리의 가두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꿀꿀이를 통제하려면 우리는 100% 책임감을 가지고 모호하지 않은 자기만의 식단 계획을 짜야 합니다. 자, 식단을 계획할 때 100% 명료하게 작성해야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단 계획에 어긋나는 음식이라면 한 입만 먹어도 폭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을 겁니다. 꿀꿀이 깨끗 소리는 언젠가는 다시 폭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패의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진짜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리 없기 때문에 폭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꿀꿀이의 목소리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식단 계획의 0.00001%만 어긋나도 그 음식은 꿀꿀이 죽입니다. 꿀꿀이 죽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그 행위는 폭식과 동일하고요. 꿀꿀이 죽이 있는 곳은 꿀꿀이의 영을통입니다. 영을통에서는 절대 외식하지 마세요. 그래야 꿀꿀이 죽을 다시 퍼먹지 않게 됩니다. 깨깨깨깨 하는 꿀꿀이 것을 외면하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은 꿀꿀이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꿀꿀이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위에 모두 적혀 있지만 꿀꿀이 역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빽빽 소리가 새어나가게 하려고 열심히 작업할 겁니다. 꿀꿀이의 하는 말이 책에서 그러는데 내가 지닌 최고 기술을 모두 알기 전까지는 너는 약하대.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거래. 그 말은 이 책을 다 읽기 전까지는 그냥 실컷 먹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어. 먹는 건 너무 좋으니까 신난다. 이렇게 보셨죠? 꿀꿀이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꿀꿀이의 전략. 이런 논리로 우리는 계속 책을 진행해 나가면서 꿀꿀이의 가장 교활한 깨끗 소리를 다루고 쫓아버리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구. 한 가지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초콜릿을 보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 한 가지를 조절하는 규칙을 만들어 식단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콜릿을 예로 들었습니다. 초콜릿 절대 금지. 죽기 전까지 절대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음식과 식습관은 무엇인가? 항상 필요한 것은 무제한 허용은, 조건부 허용은, 이렇게 설탕과 밀가루 중독에 대해서 정제 설탕과 밀가루를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식재료를 완전히 배제한 식단을 계획하면 오히려 지키기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알코올 또한 절대 금지 항목에 넣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한 단계 나아가 인공 감미료를 아예 섭취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금지에 죽기까지는 그다음 항상은 필요한 것은 먹어야 할 것은 뭔지, 무제한 허용은 제한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 조건부 허용은 또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자, 절대 금지를 하는 것은 가을과 스테비아 같은 천연감미를 제외한 단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항상 필요한 것은 적어도 하루 한 끼 이상은 무조건 이 채소를 먹는다. 무제한 허용은 물, 허브티, 칼로리가 거의 없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신다. 조건부 허용은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의식할 때 술을 마셔도 되지만 일주일에 4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자연식품 선호자. 어떤 사람은 순수한 먹거리에 집중하는 최소한의 규칙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절대 금지는 항상 필요한 것은 무제한 허용은, 조건부는 이렇게 정해 놓는다. 건강식품 애호가는 매우 엄격하게 절대 금지, 땅에서 자라지 않은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
단 음식, 곡물류, 밀가루, 기름, 알코올은 절대 먹지 않는다. 단 음식이란 과일, 베리로 스테비아를 제외한 단맛이 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소금 또는 나트륨이 첨가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나트륨이 첨가된 모든 음식, 음료, 소스를 포함한다. 나트륨. 항상 필요한 것은 항상 먹어야 할 음식은 뭐냐? 식단은 100% 과일, 채소, 씨앗류, 너트류, 향신료, 콩류, 영양제로만 구성한다. 이것은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은 건강의 채식주의자들의 어떤 다이어트 할 때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군요. 무제한 허용은 어떤 것일까? 앞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채소, 과일, 향신료, 콩류는 언제든 원하는 만큼 먹는다. 칼로리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건부 허용은 너트류, 씨앗류는 하루에 85g 이상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식탐을 물리치는 비결은, 자, 이제 여기서 이랬나? 식탐을 물리치는 비결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식탐을 가진 건 꿀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뭔가 먹고 싶은 마음에 몰려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꿀꿀이 죽이라면 다시 또 먹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라는 거죠. 식탐을 물리치는 3단계는 기억하세요. 꿀꿀이 죽은 한마디로 잘 짠 식단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음식은 극소량만 먹어도 됩니다. 떠올리세요. 어쩌면 다시 폭식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여지를 남기려는 생각과 감정은 모조리 꿀꿀이의 꽥꽥소리입니다. 식탐을 느끼는 것은 꿀꿀이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식탐은 모조리 꿀꿀이의 꽥꽥소리예요. 반복해서 말하세요.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에게 말하세요. 꿀꿀이족은 이제 두 번 다시 먹지 않을 거야. 꽥꽥. 종료. 식단 계획은 아주 치밀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꿀꿀이 소리를 제거하라. 꿀꿀이 그런 말이 식탐을 물리치는 3단계 방법을 인쇄해서 가지고 단일해. 그러면 3단계 내용을 잊어버리면 내가 잊어버릴 거야. 너도 알지? 그때는 먹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맛있겠다. 이렇게 쏘긴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 다시 꿀꿀이족은 먹지 않을 겁니다. 꿀꿀이족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소리치고 하라는 거죠. 당신의 걸리는 말대로 항상 편해야 할 텐데 넌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줄 만한 유일한 방법을 찾는 거야. 이렇게 자꾸 쏘긴다는 거죠. 체온 유지, 수분 섭취, 규칙적인 건강식단. 이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거의 없앨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식단 계획을 지키는 일에 절대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꿀꿀이는 미쳐 날뛰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꿀꿀이는 말 그대로 죽는다고 생각하죠. 꿀꿀이가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운나는 음식은 단지 먹으면 좋은 음식이지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수준의 고통도 기꺼이 견딘다면 아무 음식이나 입에 넣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꿀꿀이도 알아야 흥부를 좀 가라앉힐 거예요. 물론 고통을 위한 고통은 자기 학대로 변질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단 계획을 무조건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기를 폭식할 기회라고 여기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꿀꿀이도 알아야 돼요. 꿀꿀이를 버리고 꿀꿀이를 어떻든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슴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 예를 들면은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왔을 때 아끼는 애완 동물 등을 떠올린다. 지금 당장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평소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유명인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과 꿀꿀이가 정말 좋아할 진짜 쓰레기 음식을 생각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불과 몇 번이면 되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효과가 오래 갑니다. 또한 식욕을 다스리는 능력도 극적으로 형성되고요. 그러니 꿀꿀이가 그냥 건너뛰지 않고 꼬드겨도 넘어가지 말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을 줄곧 따라다니는 사악한 독재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조건을 내깁니다. 독재자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평생 지켜보며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 생각해낸 꿀꿀이 죽을 죽는 순간까지 입에 대지만 않으면 어쨌든 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꿀꿀이 죽을 다시 먹는다면 독재자는 사랑하는 이를 납치해서 평생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참지 못해 한 번 먹는 잘못으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이 영원히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요. 독재자는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서 정부기관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안전하게 지킬 유일한 길은 우리가 꿀꿀이 죽을 한 입 한 모금 먹지 않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뿐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 그대로 그 음식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그 안에 독국물이라도 든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꿀꿀이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고 어떤 수준의 고통도 기꺼이 참아낼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꿀꿀이가 이제는 꿀꿀이가 더 이상 나를 도전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 우선에 여러분은 우리 내부의 꿀꿀이가 장악해버린 생존 본능이 무엇이며 존재며 하며 본능이 우리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해요. 그것은 첫째, 영양분이 고갈되었을 때, 둘째는 체온이 너무 낮을 때, 셋째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그러므로 몸을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식욕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식탐들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